이거 하나면 끝! 민우쌤의 갑병 노트! 자, 오늘은 사사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우리 한때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을 벌벌 떨게 했었던 나라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줘야겠네요. 우리 한참 전에 배워서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테지만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었던 나라를 최초로 통일했었던 서아시아 지역, 즉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그리고 인도 문명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서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시리아가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였기 때문에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었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리오넬 메시는 신이야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솔코페는 로마예요. 그리고 나서 아테네죠. 미안해요. 그리고 나서 이 4개의 혼란했었던 나라들을 다시 한번 통일한 나라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룩한 왕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롤에 나오는 이 인물을 모티브로 했었죠. 다리우스죠.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를 모티브로 했어서 이제 롤에 나오는 캐릭터를 통치를 했었는데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왕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또 했었던 정책 중에서 감찰관, 총독 등을 파견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왕의 그리고 왕의 귀, 왕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 알렉산드로스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통일하게 되고 아케메네스가 젊은 나이에 죽고 나서 나라가 여러 개로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한번 통일했었던 나라가 오늘 배우게 될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필기하세요. 파르티아 18쪽입니다. 하우라. 그리고 선생님 필기는 검은색은 일반 내용, 파란색은 중요한 내용, 빨간색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색깔에 맞춰서 필기하면 돼요. 예. 어려워요. 알고 있습니다. 잘 반영해서 시험에 잘 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 이름입니다.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에요. 한때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을 벌벌 떨게 했었던 나라가 바로 이 파르티아입니다. 원래 말을 타고 초원을 누비던 이란계의 유목민이었는데 알렉산드로 제국이 땅을 넓혀놓고 갑자기 쪼개지니 그 틈을 타서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르티아 같은 경우는 이런 기마병, 철갑옷을 입은 기병대가 굉장히 유행하였습니다. 말을 타고 유목민 출신이라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 말을 굉장히 잘 타고 싸움을 굉장히 잘했는데 말 타고 전속력으로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서 활을 쏴서 정확하게 맞출 정도로 활솜씨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철갑옷을 입고도 뒤를 돌아 활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리고 얘들아 당시에 이렇게 철갑옷을 입은 말들이 뛰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무섭겠죠. 그 당시에는 거의 탱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의 한과 로마를 연결하는 중국의 한나라와 로마를 연결하는 동서무역으로 번영했었던 나라입니다. 지금 펜이 없으면은 파란색은 밑줄 긋고 빨간색은 별표 치고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 것 같다. 이들이 근데 진짜 부자가 된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동서무역, 중개무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왼쪽에 최강 유럽 로가마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시아 최강인 한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르티아는 이 한가운데 명당 자리를 차지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한나라의 부드러운 천을 사고 싶었고 한나라는 서양의 신기한 물건들을 갖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파르티아 길을 딱 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 여기 지나가려면 통행세 내. 아니면은 배달비를 내. 우리가 배달해 줄게. 근데 이게 바로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파르티아의 경우에는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파르티아가 중간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주변 나라들이 세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서쪽에서 로마가 계속 쳐들어오고 동쪽에서 인도 쿠션 왕조가 계속 압박해오고 동서 양쪽에서 전쟁을 하느라 힘이 빠진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때를 노려서 내부에서 새로 일어난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바로 적을게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이다. 이름이 많이 어렵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이제 슬슬 만들고 있거든요. 지필고사요. 네, 정기시험 슬슬 만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번에 저번에 그 연수 갔다 와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 뭐냐, 중학교 시험은 절대 어려울 필요가 없다. 안 그래도 비평준화이고 고등학교 지금 못 가서 난리인데 정목고도 못 가는 학생들이 널려 있는데, 그래서 그냥 시험을 쉽게 내자. 평균을 높여줘서 여러분들의 학습 성취 욕구들을 성취도를 좀 성취감들을 좀 주면은 그게 더 올바른 교육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행평가도 평균을 16점에서 17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점 만점이요. 17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줄 거예요. 굉장히 잘 줄 거니까 교과서 보고 꼼꼼하게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막상 시험제가 딱 주어지면 시간이 좀 모자랄 수 있어. 그러니까 교과서를 한번 내가 미리 읽어보고 오면은 여러분을 훨씬 수월할 겁니다. 해당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수행평가 시작하자마자 읽기 시작하면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미리 학습지 17쪽, 16쪽인가? 16쪽. 그리고 교과서 해당하는 페이지 짧거든요. 해당하는 내용들 조금씩 읽어보고 오시면 도움 될 겁니다. 내일 3교시인가요? 4교시인가요? 네, 4교시. 내일 4교시 역사 시간에 볼 겁니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세운 사람들의 명확한 슬로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6교시인가요? 어쨌든 그쯤에 볼 겁니다. 그래서 근본 없는 유목민 파르티아와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세계를 주름 잡았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광을 되찾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만든 페르시아가 이제 나라 안을 단속하기 시작을 해요. 지방에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총독을 파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방에 총독 파견. 검은색이에요. 지방에 파란색으로 총독 파견. 여러분, 선생님 잘못 적었어. 아래요. 미안합니다. 그 위에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미안합니다. 글씨 되게 예쁘게 썼는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걸고 건국했고 지방의 총독들을 파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앙 집권 체제에 황제에게 권력이 몰리게 되는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었던 일 중에 또 하나는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학습지에 중개무역 적혀 있어요, 혹시? 네. 이거 파란색이에요. 중개무역은 파란색입니다. 네? 중개무역 검은색으로 선생님 여러분 학습지에 적어놨는데 밑에 파란색으로 밑줄 한 번만 그어주세요. 이들은 동서교역의 요충지를 장악하게 됩니다. 파르티아와 똑같죠? 파르티아에 있던 명당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우리 중개무역을 시작을 하자. 중국의 비단, 인도의 면직물, 상아를 가져와서 서양에 아주 비싸게 되팔기 시작을 합니다. 상아로 만든 것 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일단 상아가 뭔지 알아요? 상아요? 네. 코끼리뼈 같은 거. 네. 코끼리예요. 코끼리 뿔이라고 하나 이거를? 이빨이라고 하나? 코끼리 뿔인데 이 코끼리 뿔을 상아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이 상아로 피아노 건반을 만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당구공, 이런 흰색 당구공 있죠. 그것도 상아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동물, 예전에 좀 시에서 봤어요. 그래요? 근데 요즘은, 영화관에서 배웠어요.
요즘은 근데 동물보호가 굉장히 규제가 심해져서 상하로는 이제 더 이상 물건을 만들지 않고 플라스틱과 같은 그 유사한 재질들로 요즘 피아노 건반이나 당구공들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인도의 면직물과 상하 등을 중국에 보내고 중국의 비단 등을 서양에 보내면서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나가던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왜 멸망했냐? 바로 어떤 나라 때문이었느냐? 바로 비잔티움 제국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까지만 파란색이에요. 제국과의 전쟁으로 쇠퇴하고 그 이후에 파란색으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395년에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동로마는 이후에 1000년을 더 가는데 우리 동로마를 우리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경을 딱 맞이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툭 하면 만나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수백 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하고 군인들 다 죽고 창고에 돈 떨어지고 집권층 내부에서 권력 싸움 벌어지고 남쪽 사막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슬람 세력이 공격해오고 결국에 이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으로 나라의 국력이 쇠퇴된 상태에서 옆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공격을 함으로써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지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이렇게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들은 세상을 아후라 마즈다는 선과 불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불, 파이어, 그 불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의 대결이었느냐? 아리만이라고 하는 악의 대결 장소로 세상을 바라본 이들이에요. 네, 아리만. 불을 숭배하는 종교다. 절, 배, 불, 화자를 써서 배화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불에다가 절을 하는 종교였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 대 악의 대결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케나무스왕조 페르시아에서 처음으로 이 종교를 믿었다라고 하면은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는 이 종교를 국교화하게 됩니다. 사사왕조 페르시아에서 국교화라고 하는 것은 적으세요. 국교화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종교로 삼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라의 종교로 삼는다. 우리나라는 국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은 있어요, 없어요? 미국은 뭐죠? 크리스트교, 기독교가 국교였죠.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습니다. 인도는 이슬람교가 국교인 것처럼 당시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나라의 종교를 조로아스터교로 지정을 하였다.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의 수용입니다. 이 서아시아, 사사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동서교육을 통해 여러 지역의 문화를 수용하게 되면서 그리스와 인도의 문학 작품을 자기들만의 언어인 페르시아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국제적인 문화, 개방적인 문화 같은 것들이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쪽에서의 중국 문화를 가져오고 서쪽에서의 서양 문화를 결합했었던 여러 개의 문화가 결합되어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 유리공예, 금속, 세공술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어디로 전파가 되느냐, 비단길을 통해 동아시아까지 전파. 한국까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해당하는 나라가 고구려 신라 백제인데 실제로 신라 무덤에서, 신라에 있는 무덤에서 이 조로아스터,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유리잔 같은 것들이 실제로 나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널리 이러한 문화들을 전파했었던 나라가 바로 사사왕조 페르시아이다. 이 비단길에는 혹시 누가 들어왔는지 기억나요? 한나라의 이 사람이었는데. 아니에요. 한나라요, 한나라. 강태종. 장으로 시작해요. 장땡. 찾아봐 주세요, 한번. 한나라예요, 한나라. 학습지로는 거의 비슷했어요. 학습지 12쪽 한번 펴볼까요? 학습지 12쪽에 한무제의 통치에서 대외정책이라는 곳에 서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장건을 어디에 파견했다? 서역에 파견하면서 비단길을 개척하였다. 서역 12쪽이요. 학습지 12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분 학습지 12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도가 있잖아요. 이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대월지라고 하는 서역, 우리 인더스강이 여기 지금 흐르고 있잖아. 우리 다시 지도로 돌아와 보면은 지금 인더스강이 어디 있느냐? 인더스강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나라가 여기까지 길들을 뚫어놨고, 장건 시기에 여기까지 길을 뚫어놨고,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이 길을 통해서 중국의 문물들을 수용하고 또 수출하기도 했었던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문제 풀 거예요. 아니요, 안 돼요. 나중에 들으세요. 기다리세요. 자,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분들 지금 잘 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와 나는 모두 이란 계통이 세운 왕조였다. 여기까지는 전혀 모르겠죠? 지워버리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분열을 틈타, 아르사케스, 처음 듣는 인물이에요. 제국의 분열을 틈타 이에 세워진 이 나라는 한과 로마 제국 사이에 위치하여 동서교역으로 번영을 누린 나라래요. 어디일까요? 파르티아겠죠. 아케메네스, 우리 좋은 시도였어요. 잘 대답해줬어. 얘들아, 답변은 기세야. 일단 밀고 보는 거야. 일단 한번 찍어보고 보는 거야. 대답하면은 여러분들 기억에 잘 남게 됩니다. 봐보세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등장했었던 나라가 파르티아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분열을 틈타서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니까 파르티아이겠죠. 잘 대답했습니다. 파르티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몰라도 돼요. 이후 로마와 대립으로 쇠퇴하다가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대요. 맞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니에요. 굿트라이예요. 정답을 몰라도 찍어보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다. 3세기 초에 성립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이런 제국을 건설 어쩌저쩌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과 왕실의 내분으로 국력이 쇠약해지다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대요. 그러면 더더욱 사산왕조 페르시아라는 게 명확해지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일단 가가 파르티아였어요. 일단 선생님이 이거를 다 적어볼게요. 자, 파르티아에 마니기가 유행했다? 전혀 몰라요. 자,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여 수도로 삼았다? 아니에요. 혹시 이거 어딘지 기억 안 하는 친구 있어요? 로마. 페르세폴리스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몰라도 돼요. 자,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맞아요. 맞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국교화, 나라의 종교로 삼게 되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눈, 왕의 귀로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을 했대요. 이거는 어디일까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이죠. 가와 나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격돌하였다. 이거는 그리스의 아테네와 그리스 연합군이 벌인 전투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그 아테네가 벌인 전투입니다. 어때요? 문제 좀 어렵죠? 어렵지 않아. 어려운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어요.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2 문제를 푼 거예요. 희원이 선생님이 따로 과외해 주겠습니다. 고2 6월 남으세요. 오늘 6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푼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잘 푸셨어요. 자, 다음은 우리 여러분 시험 범위를 좀 공지를 해주겠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펴보세요. 네, 정기시험 시험 범위를 공지를 해줄게요. 네, 알겠어요. 자, 교과서 펴세요. 제가 알기로는 3단원 1단원부터 3단원 일단 바다만 놓으세요. 네, 이거 18쪽인데요? 바다만 놓으세요. 이거 가지고 있어요. 아, 그거 18쪽이야? 미안. 자. 여기 한 장만. 진짜 잘하는데? 5장이야? 네, 봤어요. 있을 거야. 학습지 열어봐. 다 있어? 못 받은 사람? 왜 없어? 19쪽 안 받았어? 근데 왜 없대? 자, 얘들아 조용히 하고. 어디 나오느냐? 자, 쭉 공지할게. 한 번만 얘기할 거야. 떠들어서 못 들어도 여러분 책임입니다. 자, 역사학습의 기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 선사문화의 문명의 특징 중에서 어디부터 나올 거냐? 문명의 형성부터 시험에 낼 겁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구석기, 뗀석기, 신석기 외우지 마세요. 문명의 형성 파트 우리 교과서 32쪽 한 번만 펴볼게요. 어디냐? 네, 여기부터입니다. 큰 강유역 그리고 관계농어 우리 수행평가 봤었던 내용이죠. 안 나와요. 32쪽부터 실질적인 시험 범위가 시작하는 겁니다. 네, 안 나옵니다. 문명의 형성 32쪽부터 시험 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공부하고 쭉쭉 네? 아, 당연히 나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스스로 점검하기는 그냥 보세요. 가볍게 보세요. 38쪽 당연히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38쪽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어디냐? 에게 문명, 그리고 에게 문명, 그리고 히타이트, 헤브라이 다 공부했습니다. 시험에 나와요. 스스로 점검하기는 선생님은 안 볼 거긴 한데 여러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선생님이 따로 만든 문제를 낼 겁니다. 어쨌든 페니키아까지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만 하세요. 근데 해당하는 내용이 결국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은 절대 안 나오겠지만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거기서 거기거든, 사실은. 그리고 나서 고대 서아시아 지중해 세계 우리 열심히 했죠.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다 나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고대 동아시아 인도 세계의 형성 중에서 마우리아 왕조 지워버리세요. 쿠샨 왕조도 지워버리세요. 춘추 전국 시대 진해 통일과 한제국까지만 시험 범위입니다. 1, 2만요. 60쪽은 선생님이 지금 한번 볼게요. 2번은 다 나옵니다. 60쪽도 중요하네요, 여러분. 60쪽도 시험에 나올 만합니다. 생각 키우기요? 네, 생각 키우기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공부해두세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3단원입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 파트에서 한국과 일본의 고대 국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70. 기다리세요. 그 다음으로는 생각 키우기도 여기는 내지 않을게요. 동아시아 승려도 시험에 안 내겠습니다. 1, 2, 3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 2, 3. 우리 수나라 당나라는 여러분 무조건 선생님이 3문제 이상 낼 거예요. 이번 수행평가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수행평가도 기말고사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조건 3문제 이상 내서 여러분들의 평균을 10점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최저 점수를 10점으로. 당연히 많이 낼 겁니다. 여러분 수행평가에서 나온 내용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유라시아 정치 종교적 변동에서 우리 오늘 사사왕조 페르시아 공부했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굽타 왕조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인도거든요. 굽타 왕조 안 할 거고 이슬람도 안 할 겁니다. 5번, 6번 다 지워버리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프랑크 왕국 비잔티움 제국은 서유럽, 서양사 공부할 때 가장 핵심적인 토대가 되는 나라거든요. 생각 키우기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90쪽이죠? 나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처음 만들어진 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키우기는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는 말고 무함마드는 안 나와요. 91쪽은 안 나옵니다. 무함마드 하늘의 사원 바위의 동사원은 안 나옵니다. 90쪽만 간단하게 보길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디테일을 요구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로 내지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물어보기는 쉽지 않다. 그냥 한 번씩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아시아와 유럽의 교류와 갈등에는 다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 나왔지만 다 나갈 거예요. 네. 다음 유라시아 교육 및 문화 교류의 확대 파트 같은 경우는 110쪽. 선생님 지영쌤보다 너무 하세요. 지영쌤은 지영쌤은 이런 거 안 알려주잖아. 맞아. 그냥 대충 그 정도 나올 거다. 네. 그 서아시아 유럽 다 나와요? 잠깐만요. 다 나와. 3-3도 나와. 네. 그 다음에 유라시아 교육 문화의 교류의 확대도 다 나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인도 지역의 질서의 변화에서 일본 막부 안 나옵니다. 인도의 이슬람 왕조 무굴 제국도 안 나옵니다. 유럽의 부분, 아시아의 문화 혈통. 문화 교류 생각 키우기 나와요? 네? 여기 위에 거요. 다 나오는데. 여기요? 중요하죠. 아마 여기까지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거 아닐까. 맞아요. 저 생각 키우기 나가요? 나옵니다. 나와요. 저희 4-2까지만 해요? 네, 여기까지 하면 좋겠어요. 아니야. 근데 아쉽게 나와가지고. 오늘 할 거야? 못 나갈 것 같아요. 얘들아, 안 돼. 봐봐. 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123쪽이야. 실질적으로 32쪽부터 123쪽이나 이런 교과서 90쪽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중간중간 빠지고 하면은 한 70쪽에서 한 60쪽에서 한 70쪽 정도 되는 분량일 것 같은데 학습지로는 대략적으로 한 30쪽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생각 키우기도 그냥 하지 맙시다. 네, 다 그냥 지워버리세요. 네, 다 빼버리세요. 스스로 점검하기 여러분 그냥 가볍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푸세요.
야르. 네. 자, 질문. 네. 아직 5분 남았어요. 저 질문. 한 30쪽 정도? 네, 얘들아 봐봐.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사이로 될 거고 객관식 서술형 비율이 20%인가가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할 거야, 선생님 알기로. 그래서 두 문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작년에 정보 시험 어려웠어요? 저 정보 24점 받았어요. 이거 다 쌤이 맞는 거야? 5%니까 얘들아 봐봐. 자, 50% 수행평가 50%잖아. 그러니까 50%면 몇 점이야? 100점 만점에 10점이죠? 아니네. 100점 만점에 10점이네. 그러면은 두 문제 정도겠네요. 5점짜리 두 문제 정도? 네, 서술형 두 문제 정도. 5점짜리 두 문제 정도 출제할 예정입니다. 꼬리 문제로 해가지고 1번의 핵심 개념 쓰는 것들. 예를 들면은 우리 오늘 배웠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봐봐. 오늘 배웠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아케메 선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는 어디인가 해놓고 1번에 파르티아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보통 1점에서 2점 정도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 파르티아가 어떠한 무역으로 발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핵심적인 특징 두 가지를 적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대충 한 3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점 정도 혹은? 아마 5점일 거죠? 아, 다 집어주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5문제를 다 집어줄게요. 5개 중에서 2개가 나올 겁니다. 43분이요. 어쨌든 시험 문제 오늘 선생님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어디를 좀 내고 싶으냐? 일단은 파르티아를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파르티아 같은 경우에 어떠한 무역으로 번성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는지. 그리고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어떠한 무역으로 번영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는지 정도. 그러니까 나라의 순서를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 어떤 나라에 의해서 부흥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화나 조라스터교는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